네가 네 에고를 위해서 네가 더 멋있어 보이기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아, 이게 우리가 그런 거를 이루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더 깊은 걸 알려고 깨달아 왔구나. 아, 제가 이 얘기는 오늘 맨 마지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부터는 한번 저희가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고 한번 답을 해볼게요. 없어 보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 오늘 에리님 뵙자마자 의상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옷 이야기 재밌게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 옷은 언제 사신 걸까?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사셨는지도. 네. 저희 엄마도 옷을 좋아하셨지만 이렇게 여건상 많이 사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옷 좋아하는 딸을 만나다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가면 야,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쁜 이렇게 얌전하니 이렇게 된 거 좀 이쁜 거 그런 거 좀 없으니? 그래서 왜 없어? 엄마 돈이 없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사들고 제가 반찬 가게 할 때 그걸 사들고 밤에 가요. 밤에 가면 방바닥에다 밤 12시 넘어서 신문지를 깔고 엄마는 그 올인원을 항상 입으셨거든요. 올인원을 입고 구두까지 꺼내서 그걸 다 입어보고 착장하고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수영 갈 때 그걸 입고 나가시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낙이었는데 엄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제 나보고 그랬었어요. 야, 너나 나라 이거 다 비싼 돈 주고 산 옷인데 근데 저는 사이즈가 크고 엄마는 이제 작잖아요. 그러니까 야, 싹 다 없애지 말고. 그러면서 나 죽으면 너희들 욕 좀 할 거다. 어쩌면 이렇게 돈 싹 쓰고 죽었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옷 치우려면 욕 좀 할 거다. 그러면서 그 옷 수거하는 명함 있잖아요. 여기다 전화하면 싹 가져간대. 이러면서 명함까지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도 살다가 보면 어쩌면 몸이 작아질 수도 있으니 다 좋은 거니까 다 버리지 말고 좀 남겨라. 그래서 제가 그때 남긴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은 저희 엄마가 그 시골분이고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 그 외숙모가 외삼촌이 일본에서 사시는데 그 외숙모가 저희 엄마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옛날에 저희 외숙모가 이제 옷이 작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엄마를 좋은 옷을 선물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옷들이 이제 2층에 계속 걸려 있다가 지금 내가 그걸 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30년 된 옷이라고. 에리님께서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 어머님 주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요. 이거 되게 예쁘세요 했는데 이게 지금 보기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윗세대인 어머님께서 사셨던 옷이라고 해서 되게 신기합니다. 몇 회 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삼성동에서 겸이 행사할 때 그때 그 교육 올데이 클래스에 오신 분인데 제가 그날 엄마가 입던 옷을 입고 나가서 1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남자분이 정우님이 오셔갖고 그때 이렇게 막 우시면서 저는 꿈이 생겼다고 제가 몸이 너무 큰데 내가 살을 빼서 우리 아버지 양복을 입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60kg를 뺐나?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 양복을 입고 와서 저랑 또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딱 그때 꽂혀서 그분한테는 아버지 양복을 입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잘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분이 이렇게 올 때마다 사진을 찍은 변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엄마의 옷 입고 싶은데 아직 안 맞으신 분은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에리님, 겸님. 중간에 영어 공부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즐겨 듣는 유튜브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영어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고 스페인어 어학원에서 다니면서 맨날 전화가 와요. 징징거리는 전화죠. 엄마,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너무 갔다가만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대요. 그리고 나와서 도서관에 가서 한국 유튜브로 스페인어 공부를 한대요. 엄마, 저 여기 왜 왔을까요? 한국 유튜브 스페인어 공부 저 여기 왜 왔을까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막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느껴지면서 그냥 가요. 저 그래도 가요. 그런데 야, 얘가 이걸 극복을 하겠나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보고 엄마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고통을 함께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쟤 저렇게 힘든데 나도 그냥 그 고통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대속이라는 거 있거든요. 대신 고통을 그 대속 개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제가 저렇게 견디는데
아,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프리토킹이라고 하는데 다녀봐야 뭐 컨텐츠도 없고 뻔하니까 몇 마디 하고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거든요. 산티아고를 걸을 때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면 하이 이러고 몇 가지 해요. 그 다음 숙소에서 걔를 만나면 저는 피해요. 왜냐면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쟤 또 만났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숙소 딴 숙소 갈까? 이렇게 뭔가 깊은 대화를 하려면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1대1 하는 학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라는 학원을 1대1 선생님들 찾아서 1년치를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치를 내가 등록을 해놓고 이제 투자를 해놓고 나서 제가 바로 후회했죠. 아이씨, 환불할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왜냐면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도 없고 주고 받는 게 너무 한 시간이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가 돼서 어느 날은 가기 전날 배 아프다 그럴까? 누구 돌아가셨다 그럴까? 그리고 진짜 그렇게도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취소하게 되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 생각을 했죠. 한 2-3달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왜 해야 되나? 이거를 뭐를 위해서? 그리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그 스승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정확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네가 네 에고를 위해서 네가 더 멋있어 보이기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만약에 네가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쓰여질 일이면 도구로 쓰일 일이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울부짖었죠. 내가 그런 의도여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못 견디나 보다. 그랬다가 제가 그때 인스타에 이렇게 뭐 좋은 영상이 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해갖고 그거를 잠깐 멈췄다가 쓰고 멈췄다 쓰고 해서 팝하고를 돌려서 번역을 찾아내고 그럼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왜 집밥 영상에서 막 내가 잘난 척 했던 게 다 그거예요. 그거를 너무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수업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적어온 아티클을 제가 외우고 내가 선생님한테서 그거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제가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2개, 3개씩을 그거를 적어갖고 외워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너무 많이 느는 거예요. 근데 또 여전히 기본적인 건 못하는데 어려운 말은 너무 잘하는 거지. 뭔지 아시죠? 더군다나 발음까지 좋아서 외국인 같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런 할머니가 있다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 죽어도 안 따라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걸 1년을 하고 나서 그다음번에는 이제 내가 프리토킹을 좀 하는 방안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또 그것도 인스타에 뭐 이렇게 뭔가 광고가 뜨길래 가까운 데를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조금 길게 했으면은 될 텐데 몇 마디만 딱 해보더니 이분이 초급반 선생님 하시라고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갖고 내가 학원에서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죠? 네, 학원에서 내 레벨을 받으려고 레벨 테스트를 한 거죠. 학생으로. 내가 등록을 하러 갔는데 저를 이제 고급반을 주면서 초급반 선생님을 해라. 그러면 고급반이 무료래요. 그래서 월수를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화목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게 기초를 한번 다질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기로 시작하면서 같이 바로 책을 쓰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화목 수업을 못 가요. 왜냐하면 화목을 내가 요리 사진 찍는 거로 잡았잖니. 그래서 월수만 지금까지 죽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저희가 영숙 씨도 만났죠.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조로 가르치고 어떤 거를 그냥 가르쳐야 된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딱 4개월만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 10월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딱 1년만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 선생님이 어부지리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인터뷰를 길게 안 하고 몇 마디만 물어본 것도 뜻 안에 있나 보다. 근데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요. 제가 2시간 수업인데 거의 막 2시간 반, 3시간도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산소가 다 빠져가지고 제가 버스에서 고개를 못 가눌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많이 받고 하는 것보다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간식을 제가 싸들고 들어가면서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숙 씨 변해가는 눈빛,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꿈을 찾아가는 눈빛, 이런 것들이 한 분은 소방관인데 50된 소방관인데 그분은 진짜 이 오전 근무일 때는 회사를 째고 오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뭐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런 열정이 주고받는 게 사는데 이게 다 아닌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설레는 걸 찾아가는 과정 아닐까?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입문하게 되고 지금도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는 시간을 이제 계속 늘리고 있죠. 그리고 저 주위에 저희 앞집 은주 씨도 그렇고 저 때문에 영어 공부 시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고 진짜 심지어는 진짜 잘해요. 저 은주 씨도 막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수험생처럼. 그렇게 이게 뭐지? 쓰여지는구나, 이것도.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가톨릭 거기서 영상 찍을 때 말했던 것처럼 잠비아 봉사까지 이제 가게 그런 결정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얼마간에 내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에 답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에리님은 그 릴스나 쇼츠, 유튜브 쇼츠에 나오는 그런 짧은 영상들 보시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따라줬고 스크립트를 따고 뭔가 말씀하시면서 연습을 하신 거죠.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거가 제가 그 노란색 그 미제 노트지, 미제 뭐 스테노북인가 뭐 거기다 속기 노트에다가 그거를 제가 제 글로 써주면 타이핑을 못 하니까 프린터도 못 쓰고 그걸 종이로 써서 그거를 제가 외우고 다녔잖아요. 1번, 2번 그렇게 해서 그걸 외우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 초급반에서 매일 첨법부터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급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아티클을 쓴 거를 그거를 주고 그거를 설명해주고 그다음 시간에 그걸 외워오게 해요. 그리고 테스트 시키고 외워오는. 지금 몇십 장들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초급반 수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초급부터 한글을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티클들을 계속 외우게 하고 막 원어민처럼 그것들 외워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이 스트럭처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구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끼워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재밌고 그 월수 수업을 하는데 이제 진짜 명수가 딱 정해진 거라 여러분들을 더 받을 수가 없는 게 안타깝죠. 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인터뷰 영상에서 영적 독서를 시작하시고 나셔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신 거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책들이나 마지막으로 그 영적 독서 전후에 정말 가장 많이 변화된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해서 그 단골 옷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진짜 장바구니 들고 춤추러 가듯이 거기를 진짜 들렸어요. 왜냐면 신상이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안 나와 있으면 그 쇼운드에다 눈알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되게 멋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다음번에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책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책을 들고 오셔서 나는 그 독서라고는 만화책 캔디도 안 읽었다. 우리 때 캔디 세대 아시죠? 진짜 애들 막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 밑에다 숨겨놓고 보고 그것도 안 봤어요. 책이라고는 독서라고는 일도 안 하던 사람인데 막 책을 이만큼 읽어서 언니 저 책 안 읽어요. 그랬더니 읽어야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강제적으로 영적 독서라는 게 시작됐는데 그때 제 삶이 되게 힘들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이라는 걸 느낄 때였었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게 영성의 시냇물이라고 김보록 신부님 책 1, 2, 3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너와 나 오늘 그 책 주신 분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영문도 모르는 책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20년의 세월이 지금의 저를 이거를 준비시키셨구나 싶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고 지금도 아직도 미미하지만 제가 집밥 상담소를 볼 때는 우리 송이 씨가 저한테 이래요. 언니 그땐 딴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식해. 거기서는 나랑 둘이 놀 때는 진짜 그냥 막 너무 그런 할머니였다가 언니 집밥 상담소만 딱 들어가면 언니 완전히 되게 유식해. 거기서는 그렇게 독서를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어쨌든 삶에 어떤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용이 들리지 않아요.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케이스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상태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식 때문에, 이분은 남편 때문에, 이분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분은 본인의 아픈 건강 때문에. 그게 내용이 바뀔 뿐이지 각자의 도구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승승장구하다가 발목이 딱 잡혔을 때 이대로 나 무너지나?
그게 이제 그 거의 죽음처럼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게 그게 저한테는 그 영적 독서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그런 거를 이루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더 깊은 걸 알려고 깨달아 왔구나. 아, 제가 이 얘기는 오늘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어제 제가 친구한테 문자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차에 무심히 앉아있는데 친구가 문자를 받으면서 내일 너 걱정하지 마. 너, 네 삶의 태도를 알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난 널 존중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되게 힘이 됐는데 거기다 뒤에다가 뭐라고 왔냐면 얼마 전에 우리 신우이가 보이시피싱을 해서 6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대.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2달을 사경을 헤맸다. 너무 큰 돈이어갖고 그랬다 하더라. 그랬는데 에리야 내가 우리 신우이하고 카톡한 얘기를 너한테 보낼게. 왜냐하면 네가 삶의 해석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너는 좋게 쓰일 거야. 이러면서 얘는 자랑하려고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걸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신우이한테 제가 쓴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고모 삶은 해석이래요. 해석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 600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 대신해서 형님이 고모님이 그거를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600만 원이 병중에 있는 부모나 그다음에 아픈 아들의 수술비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이걸로 밍크를 산들 나중에 죽을 때 너무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도 명예가 있대요. 돈도 자기가 명예롭게 쓰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가 있대요. 내가 이걸로 밍크를 산들 나중에 죽을 때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 고모 괜찮아요. 고모 잘못이 아니고 누구도 그 상황에 되면 다 당해요. 그 대신 이 400만 원을 고모 사고 싶은 거 다 써요. 사치스러운 거, 호화로운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걸로 마음껏 쓰세요. 600만 원을 챙겨놓고 그래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마지막 메시지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살도 빼고 싶고 건강도 하고 싶고 결국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1000만 원을 기꺼이 내주고 너희 식구가 다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는 내가 행복하고 이게 해석을 내가 바꿨다는 삶의 증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 친구는 시어른을 계속 평생 모셨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주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학 졸업하고 한 번 만났다가 지금 오랜만에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그랬는데 우리들이 동창에서 만난 지가 지금 3번인가? 얼마 전에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3번에 만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이제 할 얘기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아픈 얘기 아니면 무슨 뭐 아들 잘된 얘기, 뭐 남편 돈 번 얘기, 집 옮긴 얘기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저께 긴 카톡을 보내면서 에리야 이거를 네가 해석을 해서 한번 좋은 대로 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삶의 목적 아닐까 싶은 거예요. 궁극이. 이렇게 갖고 내가 날씬해지면 뭐하고 내가 건강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삶의 해석이 바뀌면 그래서 나는 그 고모가 이제 그렇게 답이 왔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고모 염치 없지 않아요. 염치 없지 않고 기쁘게 쓰세요. 그래야 저도 기뻐요.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저거 내가 좀 내줄까? 저거 내가 좀 기부 좀 할까? 그러다 잠깐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아이고 그래도 저거 돈이 크다. 아유 저거면 내가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밍크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생각을 누를 정도의 더 강력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 중에서 그것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한 순간은 그렇게 금방 있고 이 슬픈 순간은 이게 병이 날 때까지 지속을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 어리석게 살까요? 돈 600만 원 사기당하고 잊어버렸는데 그걸 2달 넘게 내가 몸살이 나서 온 식구가 다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거 찾아다니고 왜 우리 이렇게 어리석게 살까요 고모? 이렇게 써서 저는 내일 이 얘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이 얘기를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챙기자는 목적이 이런 가치관을 갖는 거라면 끝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 일어나.
울지 말고 진행해라. 에고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에고라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에고에 대해서 정의가 다양하겠지만 예전에 뭔가 이렇게 그렇게 교육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되게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보여야 되고 그렇게 훌륭하게 돼야 되라는 느낌으로 사회화되고 커온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고 나에게 뭔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항상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난 한 3에서 5년 정도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있다면 내가 상상하는 그 존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고 이 찰나에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되게 쓸쓸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인생에서 결국에는 한 가지 이렇게 내가 마음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이 기본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어떤 흐름,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그 흐름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게 유일한 의미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이야기가 되게 좋았던 것은 어쩌면 그 타인에게 뭔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관점으로 그냥 이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관점, 생각, 스토리텔링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다죠. 사실 그게 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음식을 해서 이렇게 쟁여놨다가 내가 누구 오면 막 줘요. 그럼 막 싸들고 가고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좀 한심한가 봐요. 경진이 좀 먹여. 네 딸 좀 돌보라는 거야. 우리 경진이라는 애는 우리 딸이에요. 야, 걔가 지금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어야 돼. 걔 좀 먹여. 다 퍼주지 말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럼 내가 걔는 딴 사람이 돌봐주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쟤는 제 인연으로 제가 마음이 가는 거가 맞고요. 쟤는 제 인연으로 또 돌봐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실속 없다고 배웠어요. 실속 없다고. 그리고 제가 우리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너는 친구 좋아해서 실속 없다고. 넌 친구 좋아해서 진드가니 못 앉아 있어 공부 안 한다고. 친구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게 장애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 친구 좋아하는 게 얼마나 그게 장점인지 몰라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그때 엄마가 연명치료 거부 사인을 안 하겠다. 그거를 연명치료 거부를 하겠다고 이제 그 사회복지사를 기다리면서 한 2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때 잠깐 휠체어에 앉아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너는 아버지 닮아서 평생 실속이 없고 네가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쟤는 있어. 그래도 너는 딴 사람한테 봤을 때는 뭐 뱉어져 죽은 것 같아도 사이는 굶어 죽은 거다. 엄마가 생각할 때는 있어 걱정하지 마 많어. 쟤 아무것도 없어. 우리 남동생한테 그랬대요. 네 누나 아무것도 없어. 걔 돌봐줘야 돼. 그렇게 걔한테는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다고 내 동생이 저를 돌봐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나는 네가 그렇게 아버지 닮아서 걱정이었다. 다 갖다 주고 충기 입원했다 그러면 그냥 엄마가 혼술해온 이불까지 그 병원에다 갖다 주고. 근데 저는 그 복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날 뭐라 그러셨냐면 근데 뭐가 난지 모르겠더라. 저는 그 소리가 엄마의 유언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에리야 너는 사람을 얻더라. 마음을 얻더라. 돈은 잃어도 마음을 얻더라. 뭐가 난지 모르겠어. 그러셨거든요. 엄마가 저한테 막 옷을 다른 형제들 모르게 저만 계속 옷을 이제 사주셨어요. 불쌍했나 봐요. 계속 식당에서 16시간씩 맨날 그렇게 일하고 그리고 막 와서 막 좋다 그러고 맨날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너랑 나랑 그냥 옷이나 끝내고 죽자. 그러면서 연락에 사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는데 실속 있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실속이 지속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 그랬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 마음이 들었냐면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과외하고 하면서 재형저축이라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한 달에 25만 원씩 내는 거. 그러면 그때가 이자가 많이 붙어갖고 거의 600만 원 가까이 탔어요. 2년 반인가 그죠? 그래서 그 600만 원을 딱 탈 때 그때 우리가 뭐 어렵게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딱 들고 그때 오빠가 장가 갈 때였거든요. 그때 내가 그 돈을 딱 엄마를 주면서 엄마 이걸로 그냥 오빠 결혼할 때 막 쓰세요. 그러고 줬대요. 근데 엄마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나 너한테 배웠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애가 속이 없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너한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너한테 배웠어. 네가 내 엄마였다. 좋은 거 있으면 다 사들고 오고. 엄마 이 냄비 어때? 제가 시골에 집에 내려갈 때 그 밤에 이제 가게를 끝나고 밤에 이제 11시쯤 막 가게 끌 때는 막 이것저것 저녁에 엄마랑 막걸리 먹을 때 그때 밀가루 연락에 먹을 때니까 식용유에다가 이제 밀가루 김치전 부친 거랑 해갖고 엄마랑 이제 밤에 이제 그걸 들고 가면 집에 가면 11시 12시예요 밤에. 그러면 시골에 둘이서 앉아서 그 신문지 피고 또 사온 옷 입어보고 막 패션쇼를 하고 또 엄마 요렇게 입고 가야 돼 요렇게 내일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둘이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가서 옷을 입을 때 엄마가 벗길 만한 옷을 입고 가요. 어때? 야, 벗어봐. 그럴 만한 걸 입고 가요. 그러면 입어. 그러면 싹 벗어놓고 이제 저는 거기 있는 옷 입고 오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낙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게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도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뭔가 있는 걸 탈탈 턴다는 거는 죽음과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너한테 배웠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마가 해준 여러 말 중에서 저는 유언으로 나 이제 너 걱정 안 한다. 그렇게 그래서 진짜 있으면 탈탈 털어 쓰고 은행 돈도 내 돈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은행 있잖아. 갔다 와서 갚어. 다리 멀쩡할 때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다녀오셨다고 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또 생겨요. 저 청국장 팔잖아. 누가 이 나이 60에 먹어서 사업이라는 걸 해요. 돈을 많게 벌든 적게 벌든을 떠나서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제가 졌을 거를 건사를 하게 됐잖아요. 저희 남편이 하루는 대공원을 가재요. 둘이 대공원을 들었는데 저한테 점잖게 얘기하더라고. 왜 하려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 가자. 왜냐하면 사업이라 하면 복잡하고 막 뭔가에 휘말리고 막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그냥 요체로 그냥 까먹고 집 모기지 잡히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어차피 애들은 뭐 하나도 줄 게 없다고 얘기는 해놨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이 나이에 하던 것도 접는 나이인데 장일이 안 하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왜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근데 저는 사업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새우젓을 주고 싶었어요. 새우젓. 내가 먹는 새우젓을 줘야 되는 빚쟁이처럼 계속 댓글에 에리님 새우젓 언제 새우젓. 그래서 송이한테 야 새우젓 좀 알아봐. 그렇게 해서 새우젓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또 젓국까지 내 좋은 걸 얻게 돼서 젓국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 이 청국장 이거 우리 엄마가 막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옷 사시고 그릇도 사시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나이하고 상관없이 누군가가 줘요. 저희 남편은 돈을 쓸 일이 별로 없고 필요한 게 없어요. 책만 사보는 사람인데 돈만 생기면 모았다 절 줘요. 장애를 쓸 거 많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돈을 못 쓰게 하고 막 이랬다면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쿠폰 생기면 저희 딸이고 아들이고 다 저를 주고요. 저희 아들한테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다른 사람은 막 뭐 주택 청약 들어라 뭐 이렇게 아껴 써라 나중에 집 마련해라 그러는데 엄마 써. 다 써야지. 네가 또 들어와. 이런 의욕도 생기지. 구두 사면 엄마 이거 사자. 색깔 하나 더 사. 이렇게 좋은 걸 여러 개 사놓고 입어야 안 달아. 이러면서 3개 샀는데 더 사.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게 굉장히 내 결핍을 없애는 데 중요하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희 스승님을 통해서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훈련했더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시고 이미 갖고 싶다라는 건 내 거래요. 이미 갖고 싶다라고 마음이 든 거는 그건 이미 내 거래요. 근데 나의 이성이 그거를 제어해서 내 걸 안 만든다 뿐이래요. 그러니까 마음껏 꿈꾸시고 내 거라고 느끼는 거는 무조건 겟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전 끝났는데요. 어떠셨어요? 영락없이 좋았습니다. 네. 1부 행사 이렇게 마치고요. 식사 맛있게 할 건데요. 그래서 70분 뒤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예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만나요.